짙은 어둠이 깔린 옥수수밭. 누군가 옥수수 줄기를 거세게 헤치며 밭을 가로지릅니다. 매서운 눈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곧장 노란 옥수수로 손을 뻗습니다. 옥수수 씨앗을 몰래 빼돌리려던 이들의 작전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 해에 걸친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히고 맙니다. 이들의 혐의는 기업 비밀 절도. 그런데 미국 수사당국은 이례적으로 옥수수 씨앗 절도 사건에 테러범을 잡기 위한 법을 동원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 have filed a public notice that FISA was used in this case and that there will be a procedure in the courts by which that can be litigated. 미국에서 옥수수 씨앗을 훔친 중국인들이 테러범으로 몰리게 된 이유는 뭘까? 특허 변경이라든가 지식재산권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보쌈 전문 음식점. 보쌈을 좋아하는 이재성 씨와 직장 동료들은 이곳을 자주 찾습니다. 이들은 보쌈을 먹을 때에는 언제나 청양고추를 곁들입니다. 알싸한 매운맛이 기름진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뭔가 고기하고 같이 먹을 때 매운 고추를 같이 먹어야지 좀 느끼한 게 없어지기도 하고, 평소에 매운 걸 좋아해서 청양고추를 즐기는 편이라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맛을 내는 청양고추. 그만큼 음식점마다 입맛을 돋우는 식재료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이 이 청양고추의 종자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청양고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먹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히 우리나라 건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청양고추는 90년대 초 중앙종묘에서 근무하던 유일웅 박사가 개발했습니다. 우리 토종 고추와 태국산을 결합해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맛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외환 위기 때 중앙종묘가 다국적 기업에 팔리면서 종자 소유권까지 넘어간 상황. 이제 외국 기업에 비싼 로열티를 줘야만 청양고추 종자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에 세미히스에 이제 팔았다가 세미히스가 다시 몬산토에 인수되면서 지금은 이제 몬산토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국내 그 회사가 계속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좀 더 나로서는 더 보람되지 않느냐. 외환 위기 때 우리나라 주요 종자 회사들은 외국 기업에 합병됐습니다. 이때 청양고추처럼 우리 기업이 소유한 종자 소유권도 함께 잃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종자 회사들이 외국계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의 종자 자급도가 급속도로 악화되게 됩니다. 2010년부터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종자를 수입함으로써 이루는 로열티가 819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지난 4월 경영난으로 매물로 나온 국내 선두 종자 기업인 동부 팜한농. 당시 일본의 한 대기업이 인수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대로 매각이 진행됐다면 동부 팜한농이 보유한 600여 개 종자 소유권이 모두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일본과의 매각 협상은 불발됐고 최근 우리 기업 두 곳이 인수 대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종자 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이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옥수수 재배지인 아이오와주. 옥수수 종자를 개발하는 세계 유수의 종자 회사들이 진출한 지역입니다. 지난 2011년 이곳의 한 옥수수밭에서 일어난 중국인의 특허 종자 절도 사건. 중국인들이 훔친 씨앗 중에는 세계 2위 종자 기업인 듀폰이 개발한 GMO, 즉 유전자 변형 옥수수 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s case is important because it involves valuable corn seed technology. The victim companies in this case have estimated that the cost of them is somewhere between 5 to 8 years of research time and $30 to $40 million. 씨앗을 훔친 중국인의 이름은 모하이롱. 그는 중국 종자 기업인 베이징 다베이농 테크놀로지 DBN 그룹의 미국 내 연구 책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모하이롱과 함께 붙잡힌 중국인 6명을 모두 기업 비밀 절도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중국 종자 기업의 최고 연구 책임자이면서 미국 영주권자인 모하이롱. 그는 무엇 때문에 옥수수 씨앗을 훔쳤던 것일까? Mr. Mo and 6 other defendants were essentially collecting seeds from fields in Iowa and all across the Midwest. They were planting some of them at a farm in Illinois. And according to federal prosecutors, the whole goal was to bring these seeds back to China.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건을 대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 미국 수사당국이 모하이롱을 붙잡기 위해 테러범 검거를 위한 수사기법을 적용했다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테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외정보감시법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용의자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법.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 법안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The law has become, I think, more of a focus area here in American politics since 9/11, because the U.S. government has really expanded the use of FISA to help fight the war on terror in recent years. 2년에 걸친 개인정보 사찰과 감시를 통해 모하이롱을 체포한 미국 수사당국. 현재 미 연방검찰은 모하이롱 등 7명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자국 종자 산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간의 절도 범죄에 반테러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The use of FISA as it focuses on the use of U.S. government surveillance to fight terrorism, but potentially in violation of the rights of U.S. citizens by monitoring and receiving data from phone calls and other emails or other communications. 미국은 왜 이렇게 특허 종자 유출에 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그것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GMO 종자 개발이 세계 농업 시장을 거머쥘 수 있는 핵심 열쇠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재배되는 면화와 콩, 옥수수의 90% 이상이 유전자 변형인 GMO 작물. 미국은 종자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일찌감치 예견하고 지난 1994년부터 GMO 종자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60여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고든 와스너 씨도 GMO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수확을 2배나 올릴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Well, first off, the insect, there's less insect problems. The weeds are easier to control, and they're safer for me as a grower. I don't have to handle the other pesticides that we used to use that were. Now this is a much safer way of farming and it's also, we've increased yields and we have better quality crops. 아이오와주는 미국 농민들이 첨단 농법의 상징으로 여기는 GMO 종자 산업의 핵심 지역. 세계 종자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몬산토와 듀폰 등 거대 종자 기업의 주요 시설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many seed companies from many different sizes. The large, what we would call global, would also include Syngenta, BASF, Bayer Crop Science, and a number of other ones around the world. 하지만 GMO 종자는 식물에 전혀 다른 종의 유전자를 심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GMO 종자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결과들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마 답을 명확하게 내놓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일 것이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유럽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GMO 종자 재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자 시장 규모는 450억 달러. 이 가운데 미국 시장은 120억 달러 규모로 세계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프랑스 등이 뒤를 잇습니다. 미국의 종자 산업 규모가 큰 배경에는 GMO 종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종자 관련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자랑하는 아이오와 주립대학. 이 대학의 종자연구센터에서는 해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새로운 GMO 종자 개발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모두 GMO 종자 세계 수출 1, 2위를 다투는 몬산토와 듀폰과 같은 종자 기업에 제공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종자 강국입니다. 바로 이런 대학과 기업, 정부 간의 상호 협력이 핵심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대학이 보유한 연구 역량,
거대 종자기업의 마케팅과 유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Is that government is one side of the triangle. Industry is the other side of the triangle. And the base is the public sector, the universities and so on. So those three must come together to work on certain things, and whatever is in the center, which are the projects, which is the agenda, and which are the key things that need to be done. 미국 다음으로 종자 시장 규모가 큰 중국의 상황은 어떨까? 중국 최대 면화 재배지인 상둥성 지닝. 양쯔강 하류 지역인 이곳은 고온다습한 기후와 알칼리성 토양으로 면화 재배의 최적지로 손꼽힙니다. 이곳은 황허 유역과 함께 중국산 GMO 면화 재배가 허가된 지역. 중국산 GMO 면화 종자는 지난 1998년 중국 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항충 작용이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这么多病虫害都很少的嘛，虫子就是一般的小虫基本看不到的嘛。因为别的有得病的，现在这个今年病虫害很多，现在这个棉花都没得病了。 그러나 이 지역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미국 기업 몬산토의 GMO 면화가 휩쓸었습니다. 세계 최초 GMO 면화인 몬산토산 BT 면화는 인도 언론이 심지어 자살을 부르는 씨앗으로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인도 중심부의 광활한 고원지대. 비다르바 지역은 전체 경작지의 20%가 면화밭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이곳을 포함한 인도 전역에서 면화 재배 농민 20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인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바로 몬산토의 BT 면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몬산토의 BT 면화는 지난 1997년 인도 정부가 면화 시장을 개방하면서부터 인도 면화밭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몬산토는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농약을 적게 써도 높은 수확량을 보장한다며 인도의 농심을 흔들었습니다. 당시 인도 농민은 항충 작용이 뛰어난 BT 면화가 해충 피해가 극심한 면화 재배에 매우 적합한 종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उसके वो कंपनी वाले वो झूठ बोलता है इसमें क्योंकि वो ज़्यादा हमको ज़्यादा भी खर्च आवरेज भी ज़्यादा होता है उसमें भी खर्च करने का उसकी भी हमको बीटी का पैसा मिलता नहीं है उस पर कंपनी वाले वो झूठ बोलता है. 그러나 당시 인도 농민들에게 남은 대안은 없었던 상황. Non-BT nuts. No. Only BT. Only BT. 인도 농민단체는 몬산토가 1kg에 5루피하던 종자 가격을 수년 만에 600배 넘게 올렸다고 말합니다. 빚을 냈던 농민들에게는 압박이 가중된 셈입니다. 처음엔 싼 값으로 GMO 종자를 판매해 종자 시장을 점령한 다음 값을 대폭 올려 독점하는 방식. 거대 종자 기업들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I think that is a very terrible thing to do. I mean, it's sort of like a selling drugs, suck you in with a low price and then jack up the price once your system is all adjusted to this is a common technique of lots of for-profit companies.
취재진은 이에 대한 몬산토의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몬산토는 취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다만 회사 홈페이지에는 GMO 면화 종자 도입 이전에 인도 농민들의 자살이 시작됐고 GMO 면화 종자 도입 이후 농민들의 자살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몬산토의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몬산토의 진출이 본격화되자 중국 정부는 곧장 국립농업과학원에 유전자 조작 연구팀을 꾸리고 자체적으로 GMO 면화 종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阿根廷就是个教训，巴西也是个教训。巴西的投入非常大，但是呢，他没有挽救他国家的那个种业的失败。现在阿根廷、巴西那种业基本上是跨国公司的，他本国的种业已经就衰落得很厉害。现在我们实际上也面临着这样一个危险。 마침내 지난 1998년 중국은 자체 GMO 면화 종자 개발에 성공합니다. 중국 경제개발의 중심지 선전에 자리하고 있는 쯔왕스지 종자기업. 중국 정부와 함께 GMO 면화 종자를 개발한 곳입니다. 지금은 면화를 중심으로 옥수수와 벼, 유채, 밀 등 5개 작물의 GMO 종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现在主要做棉花的农杆菌转化、水稻的农杆菌转化和玉米的农杆菌转化，然后现在在尝试那个水稻和玉米的基因层转化。 이 회사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중국 GMO 종자 개발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我们人员的话，这个基本上，科研人员占我们整个公司的20%到25%之间，所以团队的话，比较大，投入也比较大，所以这样子才能够保持的话，这种在技术上面的话比较领先的这种位置。 스왕스지가 개발한 GMO 면화 종자는 기술적으로 몬산토의 것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수준. 결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스왕스지의 GMO 면화가 몬산토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所以在这个长江流域和黄河流域呢，现在基本上90%以上都是种植。 这个棉花转基因品种，这个包括整个中国现在的棉花，基本上是90%以上吧，98%以上应该是都是用的创世纪公司的基因。 중국은 이제 면화뿐 아니라 옥수수와 밀의 유전자 변형 기술도 상당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생명공학적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종자 강국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중국은 워낙에 그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또 연구하는 그런 조직, 뭐 대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그런 활동에 비해서 지금 국가가 종자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상당히 그게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건초 회사. 거대한 창고 안은 동물 사료용 건초 더미들로 가득합니다.
이 업체는 주로 알팔파 건초를 세계 각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이 회사의 건초 반입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업체의 알팔파 건초에 GMO 성분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동물 사료용 수입 농산물에 GMO 작물이 단 0.1%만 섞여도 수입 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검역을 통과해왔기 때문에 건초 회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In particular, the alfalfa hay is tested with a very sensitive method called PCR testing.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Chinese Minister of Agriculture has said that no genetically modified animal feed is allowed into their country. 건초 회사는 결국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GMO 천국 미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GMO 작물이 조금이라도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미국 건초 회사들은 이런 현상을 아이오와주에서 일어난 중국인 옥수수 종자 절도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anytime you're dealing with international trade, there's always political elements that play a role in different import and export protocols. But originally, when the screenings became more severe, we had a large amount of cargo rejected. 지난 2013년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 수입을 중단하자 미국은 곧장 특허살을 훔친 중국인을 기소했습니다. 이처럼 종자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최근 중국의 종자 개발 기술력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의 견제가 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종자 기업의 자국 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현재 미국의 GMO 종자 관련 내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 여기에 GMO의 안전성 문제와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대한 자국 내 비판적 시각이 커지면서 미국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자유무역을 내세우며 다른 나라의 종자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자 기업들의 이권을 위해 정부가 지나치게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So that our government definitely is supporting their efforts to create more and more GMOs and to increase their profits, to be letting corporations mess around with those building blocks of life for their benefit, for their profit, just is not right. 이렇게 미국 정부를 등에 업은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중국 토종 기업들은 대부분 종자 개발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 中国的公司的传统上都是比较小的公司现在呢出现了一些大的公司，但是从整个公司的习惯文化上面，还有它的一些管理方式上来讲呢，还是更多的是小的公司的管理方式。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토종 기업과 국가 연구기관의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中国企业的研发能力不是那么强，他们市场的能力比较强，所以它需要这个科研单位的技术或品种的支持。同时呢，科研单位像我们这种研发能力比较强，但我们市场化的能力是比较弱，我们也没那么多时间去做这些推广，所以我们也依赖他们的支持。中国的企业跟
研究机关，包括像我们这种，还是有密切的合作的。 여기에다 중국 정부는 외국 종자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 기업의 지분 보유 비율은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 기업의 독자적인 진출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这个到2000年呢，种子法颁布的时候，当时提了一个，就是有一个就是种子只能是中外合资，中方占51%以上的股份，这是这个国家的要求。在这个之前呢，就是国外的种子企业已经进到中国60多家了。在这种情况下呢，就是说国内种子企业呢，这个压力越来越大。 这样呢，就是说，国家呢，就是在这个种子企业方面，在科研育种方面，给予适当的政策的这个支持，来提升这个民族种业的这个能力。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자기업의 통폐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8,700개였던 중국 내 종자기업은 3년 만에 5,200개로 줄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이 중에서 상위 50개 기업을 다시 추려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通过我们种子这个办法，来抬高我们国内种子企业的这个门槛儿，这样呢，就是到去年为止，已经剩了5000家左右了，那2000多家已经通过这个抬高门槛儿，已经是这样呢，总的一个趋势呢，就是让种子企业由分散向集中，由小规模要做大，要做强。 저녁 준비를 위해 장을 보고 있는 오점순 씨. 오늘은 파프리카, 시금치 같은 채소와 포도와 사과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오 씨가 먹을거리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원산지가 국내산인지 여부.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이 우리 몸에도 좋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입한 농산물의 종자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사실. 이처럼 종자 주권에 대해 무관심한 사이 우리 식탁에는 수시로 외국산 종자의 채소와 과일이 오르고 있습니다. 파프리카의 경우 국산 종자가 전혀 없고 양파와 시금치, 파처럼 낯익은 채소의 종자 자급률은 20%를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과 채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포도와 사과, 토마토 종자 역시 10개 중 2개만 국내 종자일 뿐입니다. 당연히 어렸을 적부터 먹어왔던 것을 그렇게 외국에다 로열티를 주고 우리가 농산물을 먹고 있다라는 게 조금 우리 뭐랄까 농부의 딸로서 어려서 자라왔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많죠.
수확이 한창인 파프리카 농장. 이곳에서는 해마다 파프리카 8,000톤을 생산해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판로가 탄탄하고 수익성도 좋은 편이지만 종잣값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 게 고민입니다. 모두 네덜란드산 종자를 사용하는데 해마다 종잣값이 2~3%씩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한 입에 110원에서 120원 했어요. 근데 지금은 500원에서 600원 한 입당. 그래서 평당 농가들이 지금 한 5,000원 정도, 평당 5,000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아주 굉장히 그 종자값 부담이 큰 거죠, 지금. 종잣값 때문에 시름이 깊은 곳은 토마토 농장도 마찬가지.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허정수 씨도 종잣값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해마다 5천만 원을 들여 외국산 종자를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산 종자를 사용해 종잣값 부담을 줄이고 싶지만 아직까지 수입산을 대체할 만한 국산 종자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 종자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 400원 한 종자 한 립당 400원에 지금 사고 있는데 그거를 500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기술이 이 종자에 쌓여 있고 근다고 다른 대체를 할 수 있는 한국 종자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프리카와 토마토, 장미 종자 가격은 1g에 10만 원 안팎, 금보다 배 넘게 비쌉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농민들은 이런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할 때 로열티를 주고 구입한 수입 종자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실제 우리가 외국산 종자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로열티는 지난 2001년 5억 원에서 2010년에 218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지불할 로열티의 규모도 3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외국 종자를 대체할 만한 국산 종자 개발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해외에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 협약이 적용되면서 종자 특허권은 더 엄격하게 보호되고 로열티 지급 대상 작물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외국의 품종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품종을 사용할 때 사용료, 즉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한 거죠. 만약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품종을 사용하면 불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종자 주권 회복을 위한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맡고 있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은 해외로 나가는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국산 종자를 개발하는 것. 곡물과 원예, 채소 등 20개의 작물 분야에서 품종을 개발해 국내 종자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수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까지 10년간 약 4,911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약 수출 전략 품목으로 10개 품종, 그다음에 수입 대체 품종으로 10개 품종을 선정을 해서 약 2천여 명의 전문
연구진이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GMO 종자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미 벼와 담배, 고구마 등은 상품화를 위한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GMO 종자 개발을 우리 종자 산업을 살리는 대안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GMO들은 지금 안전성 평가의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안전성 평가가 끝나면 안전성 심사를 거쳐서 소비자들이 원할 때 그걸 갖다 품종화시켜서 지금 국내 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입니다. 국내 종자 기업들을 위한 연구 기반 시설 조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700억 원을 들여 전북 김제에 조성하고 있는 민간 육종 연구단지. 이곳에는 내년 말쯤 20개 국내 종자 기업의 연구 시설이 입주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운영하는 종자산업진흥센터는 최신 연구 장비를 갖추고 입주 기업의 연구를 지원합니다. 이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큰 지금 현재 선진국과의 격차가 나고 있는 부분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돈이 이제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서 이제 저희들이 격차가 많이 나서 그런 투자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치열한 종자 전쟁에 대응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정부가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들인 총 예산은 미국 종자 기업인 몬산토의 한 해 연구 개발비보다 적은 수준.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자본의 열세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진국이라든가 혹은 중국과 같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예산 규모라든가 혹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안전성 논란이 치열한 GMO 종자 개발에 나서고 있는 부분도 문제로 꼽힙니다. 기초과학이나 원천기술 자체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앞선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현격하게 뒤떨어지고 있고요. 또 그 기술 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 투입의 여력 자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어떤 그 GMO 종자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원하듯이 어떤 그 수출이나 종자 산업을 통한 어떤 뭐 대박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풍토에 맞는 토종 종자가 종자 주권 수호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년 전 건강이 좋지 않아 가족과 함께 귀농했다는 이득자 씨. 이 씨의 밭에는 고추와 옥수수, 참깨 등 30여 종의 토종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이 씨가 전국을 돌며 어렵게 구한 토종 종자를 심은 것입니다. 우리 기후에 잘 자라고 농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병충해에 강하다는 게 토종 작물의 특징. 지난해부터는 수확한 씨앗의 일부를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풍토에 맞는 토종 종자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옛날보다는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아프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일단 건강해졌으니까, 일단 면역력이 높여졌으니까 또 심어 오던 거니까 먹다가 우리 식구들 먹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더 심게 되죠.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안완식 농학박사 일행이 경기도 포천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어렵죠.
이곳에서 지금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전통 오이와 호박을 재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들러 토종 종자를 얻어가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안완식 박사는 토종 종자를 수집하고 보급하기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 씨드림의 대표. 안 박사와 씨드림 회원들은 토종 종자를 수집하기 위해 틈틈이 전국 곳곳을 찾아다닙니다. 옛날 재래종 애호박이요. 애호박? 네, 옛날에 80번으로 하고. 이렇게 모은 토종 종자는 4천여 점. 모두 대를 이어 농부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온 소중한 씨앗입니다. 토종 종자의 잠재력은 새로운 우수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 풍토에 적응한 토종 종자는 우리 환경에 맞는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이 물려준 가장 중요한 보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보배 속에는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 중요한 그 유전인자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유전인자들은 우리 토종에는 우리 거밖에 없어요. 우리 토종에 있는 그 특성들은 우리 토종에밖에 없어요. 점점 사라져가는 토종 종자를 모아 보급하는 것. 안 박사와 씨드림 회원들은 종자 주권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대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수집해서 모아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종자 전쟁에 대비하는 거고요. 또는 요즘 그 종자 주권 하는데 이런 종자 주권에 대응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토종 종자 복원을 통해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두 가지 이제 그 품종, 종자에 이제 의존하게 되면 그 한두 가지 품종이나 종자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아주 그 최악의 이제 가뭄이라든가 홍수나 혹은 다른 병충해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종자의 어떤 그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그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다국적 종자 기업의 먹잇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종자 수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토종 기업도 있습니다. (4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국내 최대 종자 기업인 농우바이오. 고추와 무, 배추, 참외 등 주로 채소 종자 개발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우 역시 몇 년 전 경영난으로 외국 기업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지만 농협이 인수하면서 가까스로 1000개의 국산 종자 소유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농우가 이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우리 소중한 그런 지적 재산권이 송두리째 해외 자본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과 더불어서 이러한 모든 그런 고통이 우리 농업을 지키는 그런 농민이 다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20년) 전 국내 종자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한 농우바이오. 그동안 중국 토종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공세에 밀려 고전했지만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크게 한 7개의 기후대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단순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품종도 현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에 의해서 그 R&D 부분에다가 많은 그 투자를 하면서 중국 소비자가 찾는 또 중국 현지에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품목군으로 상당히 지금 품목군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는 크기보다 맛과 건강을 중시하는 최근 중국 중산층 소비자의 변화에 맞추어 종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매력이 큰 중산층 시장을 노린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그런 맛적인 부분을 느끼고 그런 품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후도에 맞게 품종이 개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핵전쟁 등 대재앙에 대비해 유엔이 만든 스발바르 국제 종자 보관소.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식물 씨앗 540만 종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종자 보관소의 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내전으로 황폐해진 시리아로 종자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종자는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인류가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씨앗 하나를 위한 인류의 사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씨앗 확보를 위한 쟁탈전. 강대국들의 종자를 둘러싼 이윤 논리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위협받고 있는 종자 주권을 지키는 일. 미래를 위한 우리의 시대적 사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